자동차 정비 기능사 2012년 4회차의 22일에서 40번까지입니다. 21번 일반 디젤 기관 연료장치에서 여과지식 연료 여과기의 기능은 1번 불순물만 제거한다. 2번 불순물과 수분을 제거한다. 3번 수분만 제거한다. 4번 기름 성분만 제거한다. 답은 불순물과 수분을 제거한다. 그 디젤 기관이죠. 디젤 기관의 연료 장치의 연료 여과지는요. 연료 여과지는 보통 이렇게 밑에가 뾰족하게 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요 끝에는 이렇게 더 플러그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요 안에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죠.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고 카트리지를 너무 큰데 카트리지가 이렇게 좀 그리기 편하게 이렇게 좀 카트리지가 좀 들어가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크류가 있으면요, 요쪽 위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옵니다. 볼록 튀어나와서 여기서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양쪽 단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쪽 단자가 나와 있고요. 처음에는 이게 깨끗한 상태다 라고 하면요, 디젤류가 여기에 가득 차 있겠죠. 디젤류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연료 여과기를 통해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이 연료 여과기 들어오면은 이 하단 부분에는요, 하단 부분에는 이제 물이 수분이 이렇게 찹니다. 연료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수분이 계속 찹니다. 수분이 계속 차다 보면은 요거는 지금 수분 감지기이고요. 여기는 좌우는 지금 단자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겠죠. 이렇게 해서 경고등 쪽으로 연결돼 있고요. 요게 여기까지 탄다. 요 단자 부분까지 찬다라고 하면 두 개가 통전이 돼서 이제 경고등, 점등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연료 여과기 내에서는요, 여기는 불순물을 제거할 뿐만,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다음 22번 가솔린 기관의 압축 압력을 측정했더니 140 psi 파운드 퍼 인치 자승일 때 킬로그램 펄스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9.85, 약 11.25, 약 12.54, 약 19.17. 요거 하실 적에 요거 파운드 인치 나오면요, 요거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 일단 PSI가 나왔잖아요. PSI. 요 뜻은 뭐냐면은 PSI를요 킬로그램 펄스 퍼 제곱 센티미터로 바꾸라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엄연히 따지면은 요게 PSI, 그러니까 보통은 요 킬로그램 펄스 퍼 제곱 센티미터를 대부분의 책에서는 좀 단위 차이가 나는데 요 계산하실 적에 얘는 바하고 거의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보통 1 바는 1.0017 정도 나오죠. 097 kg 펄스 퍼 제곱 센티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소수점 밑에 자리 부분이기 때문에요. 보통 일반은 1kg 펄스 퍼 제곱 센티미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그냥 말 그대로 PS 단위를 바 단위로 바꾸는 겁니다. 바 단위로 바꾸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하실 거면은 뭐 1바 또는 킬로그램 펄스 퍼 제곱 센티미터 는 14.2 psi.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책 사시면은 다들 적혀 있을 겁니다. 다들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셔도 되고요. 1 ps는 0.07 kg 펄스. 요 밑에 호수점 더 있는데 보통 이제 호수점 두째 자리 정도 이내에서만 계산을 하셔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요. 퍼 제곱 센티미터 해서 요거 반은 0.068 정도 나옵니다. 요것도 반올림하면 대략 0.7이죠. 그래서 0.7 바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킬로그램 펄스 제곱 센티미터랑 바랑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 적에는 계산할 적에는 여기 14.2 psi로 계산하면 되겠죠. 일반은 14.2 psi. 그래서 요거는 140 psi 분의 14.2 psi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9.85kg이 나옵니다. 답은 1번. 23번 기관의 각 운동부에서 윤활 장치에서 윤활 역할이 아닌 것은 1번 동력 손실을 적게 한다. 2번 노킹 현상을 방지한다. 3번 기계적 손실을 적게 하며 냉각 작용도 한다. 4번 부식과 침식을 예방한다. 답은 노킹 현상을 방지한다 입니다. 2번.
24번 전자제어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의 출력이 60%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형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킥다운 불량, 2번 오버드라이브 안됨, 3번 3속에서 4속 변속 안됨, 4번 전체적으로 기어 변속이 안됨. 이거는 답은 킥다운 불량입니다. 60%밖에 안 나온다라는 건요, 내가 급가속을 해서 완전히 악셀 페달을 완전히 끝까지 밟았다 해도 여기는 이제 60% 정도밖에는 출력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차량에서 인식하기에 이건 급하게 되어 있진 않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킥다운이 되진 않습니다. 답은 1번. 25번 유압식 제동장치에서 마스터 실린더의 내경이 2cm, 푸시로드가 100kg 펄스에 힘을 작용할 때 브레이크 파이프에 작용하는 압력은 얼마인가요? 약 32, 약 25, 약 10, 약 2kg, 2kg per 제곱센티미터.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압력을 얘기한 거죠. 압력은 작용하는 힘을 면적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면적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용하는 힘은 얼마였죠? 100kg이죠. 100이고요. 면적은 내경이 2cm죠. 그러면은 0.785 곱하기 D자승, 그러니까 2의 자승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31.84입니다. 그래서 반올림하면 약 32kg 펄스가 되겠죠. 26번 타이어 종류 중 튜브 리스 타이어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못등에 박혀도 공기 누출이 적다. 2번 림이 변형되어도 공기 누출 가능성이 적다. 3번 고속주행 시에도 발열이 적다. 4번 펑크 수리가 간단하다. 답은 림이 변형되어도 공기 누출 가능성이 적다. 요거는 이제 타이어의 튜브 리스 타이어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에 튜브가 없는 타이어입니다. 없는 타이어고요. 요 튜브가 없는 타이어는요, 이렇게 휠에 타이어가 있으면은 타이어에 비드 부분이 있습니다. 요 비드 부분은 휠에 이렇게 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 그랬네요. 그래서 림이 있으면 비드 부분, 타이어에 비드 부분이 있으면요, 타이어에 여기 녹색, 완전 녹색 동그란 게 비드 부분에 있으면은 휠은 여기 얘를 감싸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이렇게 해서 얘는 휠, 얘는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튜브 리스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 안에 튜브가 이렇게 튜브가 없죠. 튜브가 없기 때문에 요거 안에 공기를 가둬 놓을 수 있는 건요, 여기 비드 부분과 타이어의 비드 부분과 타이어의 림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이 변형이 된다, 이 부분이 변형이 된다는 건요, 공기 누출 가능성이 적은 게 아니라 공기가 아예 누출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27번 전자제어 제동장치 ABS에서 ECU 신호계통, 유압계통 이상 발생 시 솔레노이드 밸브 전원 공급 릴레이 오프와 함께 동시에 제어 출력 신호를 정지하는 기능은 1번 연산 기능, 2번 최초 점검 기능, 3번 페일 세이프 기능, 4번 입출력 신호 기능. 답은 페일 세이프. 요 페일 세이프라는 거는요, 내가 기능 고장이 났거나요, 아니면 이제 부품이 고장이 났거나,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작동을 시켰는데 작동을 안 되던가, 아니면 그 해당 부품이 고장났다고 작동 신호가 뜨던가, 또는 내가 솔레노이드 밸브를 뭔가 작동을 시켰는데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안 하고 있다 라는 거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배선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갈 수 없을 때는 이제 페일 세이프 기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28번 독립평가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위시본 형식, 2번 스트럿 형식, 3번 트레일링 암 형식, 4번 옆방향 판스프링 형식. 답은 옆방향 판스프링 형식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트레일링 암 형식 같은 경우가 일체식으로 묶이는 경우는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트레일링 암식이라고 하면요, 일체 차축의 트레일링 암식은요, 좌우 바퀴가 있으면요, 여기 이렇게 트레일링 암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앞쪽 부분이 이제 이렇게 더 고정되는 부분 정도로 보시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트레일링 암식은요, 뒷바퀴를 그냥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만,
좌우가 일단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트레일링 암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독립평가 장치가 아닌 거는 옆방향 판스프링 형식. 29번 주행 속도가 100km/h인 자동차의 초당 주행 속도는 얼마인가요? 그래서 요거는 km/h를 m/s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요거 이게 첫차 처음에 접하시는 분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요거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게 간단합니다. 100km 밑에는 hour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얘를 미터로 바꿔야겠죠. 그럼 요거 어쨌든 약분해서 킬로미터를 없애고 미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1km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1000m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1km 약분, km 약분, 1000m가 됐죠. 그 다음에 밑에 hour는 sec로 바꾸면 되겠죠. 곱하기 3600초 분의 1시간 하면은 hour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시면요, 27.777주 가다 뒤에 8 나옵니다. 8m/s. 그래서 반올림하면 약 28m/s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단위 환산할 적에는요,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이제 해놓고 나서 약분 형식으로 여러분들 처음에 조금 연습을 하시면요, 나중에 요거죠, 단위 환산하는 거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30번 전자제어 동력조향장치의 구성요소 중 차속과 조향각 신호를 기초로 최적 상태의 유령을 제어하여 조향휠의 조작력을 적절히 변화시키는 것은 1번 댐퍼 제어 밸브, 2번 유량 제어 밸브, 3번 동력 실린더, 4번 매뉴얼 밸브. 조향력을 적절히 변환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동력 조향 장치에서 뭐 밸브에 관련된 거 있으면요,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요게 유량 제어 밸브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압력 조절 밸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책 밸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량 제어 밸브라고 나오죠. 유량 제어 밸브는요, 작동 속도 제어입니다. 작동 속도 제어를 하는 거고요. 압력 조절 밸브는요, 여기는 최고 유압을 제어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 책 밸브는요, 요거는 고장시 수동 제어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들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요거 동력 조향 장치에서 나오는 밸브는 문제 아마 다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31번 조향 장치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이 아닌 것은 1번 조향 힐, 2번 타이로드, 3번 피트먼암, 4번 토션바 스프링. 답은 토션바 스프링. 요거는 현가 시스템에 들어가는 겁니다. 32번 전자제어 현가 장치에서 안티롤 자세 제어 시 입력 신호로 사용되는 것은 1번 브레이크 신호 스위치, 2번 스로틀 포지션 스위치, 3번 휠 스피드 센서 신호 스위치, 4번 조향 휠 각 신호. 답은 조향 휠 각 신호입니다. 그래서 안티롤이죠. 안티롤은 차량을 내가 앞에서 봤을 적에 여기 중심축으로 좌우죠. 그래서 보통 여기 저희는 롤링이라고 하죠. X, Y, Z축으로 차량이 되어 있으면, 차량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X축 기준으로 좌우 회전하는 거를 롤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롤링이 발생되는 건요, 비포장 도로를 갈 때도 발생이 되지만 비포장 도로보다는요, 저희는 자동차가 진행하다가 이렇게 선회할 때 이 부분에서 차량이 이 상태에서 보면은 차량이 똑바로 지면과 똑바로 가다가 한 요 정도 구간에서는 지면이 있으면 차량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죠. 한쪽으로 쏠리는 롤링이 발생을 합니다. 이 롤링은 우리가 스티어링 휠을 내가 회전을 시켰을 적에 이제 요 차체가 회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 조향 휠 각속도 센서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속도입니다. 차 속도를 신호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정도 차량 속도에서 요만큼의 조향각
즉 내 스티어링을 조금만 돌렸을 때는 롤링이 없겠네, 근데 많이 돌렸다 라고 하면 롤링이 많이 발생되겠네 라고 판단돼서 그때 이제 제어가 들어가는 거를 이제 안티롤 제어라고 하죠. 이때 들어가는 신호를 조향 휠각 센서입니다. 33번 주행시 혹은 제동시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좌우 타이어의 공기 압력이 같지 않다. 2번 앞바퀴 정렬이 불량하다. 3번 조향 핸들 축 방향 유격이 크다. 4번 한쪽 브레이크 라이닝 간격 조정이 불량하다. 답은 3번. 요거 축 방향 유격이 크다는 건요, 저희 유격이,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 핸들, 스티어링 휠이요 좌우 유격이 커진다라는 것뿐이 없지 한쪽으로 쏠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우 타이어가 같지 않다. 요 뜻은 차량을 정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타이어가 있죠. 타이어가 있으면 타이어가 지면을 누르는 힘이요 좌우가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해야 되는 거고요. 좌우의 마찰력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쏠리지 않죠. 근데 타이어 공기압이 같지 않다. 그다음에 한쪽은 공기압이 낮다, 한쪽은 공기압이 높다 라고 하면은 공기압이 낮은 쪽으로 마찰이 많이 걸릴 거고요. 밖에 정렬이 불량하다. 예를 들어서 캐스터 각도를, 즉 캐스터 각도를 밖에 있으면은 누워있는 각도죠. 앞에 직진성을 갖고 있는, 하나는 누워있는데 하나는 똑바로 서 있습니다. 캐스터 각이 그렇게 있으면 누워있는 쪽은 계속 뒤로 가려고 하는 거고, 서 있는 쪽을 앞으로 더 밀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쪽 브레이크 라이닝 간격 불량. 그래서 한쪽은 끌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끌림이 발생하는 곳에 제동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향 핸들 휠 유격은,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유격밖에는 없습니다. 34번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은 1번 클러치 페달 자유간극 과다, 2번 클러치 스프링 장력 약화, 3번 릴리스 베어링 파손, 4번 유압 라인의 공기 혼입. 미끄러짐의 원인은 2번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 약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클러치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요거 클러치 스프링 장력 약화만 좀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플라이 휠이 있습니다. 플라이 휠 요 안쪽에는 너무 크죠. 여기에 플라이 휠이 있고요. 플라이 휠 안쪽에는 클러치 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클러치 판 옆에는 압력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압력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 압력판 끝은 좀 크게 그려야겠네요. 압력판 끝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파져 있고요. 요 파져 있는 거 사이로 여기는 다이어 프레임이라는 게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이어 프레임이 장착되어 있고요. 다이어 프레임과는 릴리스 베어링이 연결이 됩니다. 릴리스 베어링이 이제 밀어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요 릴리스 베어링을 밀어주는 거는 릴리스 포크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요 위를 고정을 하고요. 릴리스 포크가 고정하고요. 요 릴리스 포크를 밀어주는 거는 릴리스 실린더에 있는 푸시 로드가 밀어줍니다. 요 릴리스 실린더는 이렇게 다시 해서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을 받게 되고요. 요 마스터 실린더는 클러치 페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장 간단한 이제 클러치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스프링 장력 약화라는 건요, 여기 릴리스 베어링이 릴리스 베어링이 다이어 프레임을 누르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압력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요, 요 다이어 프레임은 압력판을 안쪽으로 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 약화라는 건요, 여기 클러치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다이어 프레임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방식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프링 방식은 여러분들 이제 산발이라고 하죠. 산발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스프링 타입이라고 하고요. 다이어 프레임식을 좀 설명하는 게 좀 더 편하니까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는 이제 압력판이 이렇게 말 그대로 다이어 프레임이 여러분들 스프링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걸 압력판이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요 클러치는 압력판의 힘에 의해서 플라이 휠과 완전히 압착이 됩니다. 압착이 되는데 여기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은
요게 회전을 하는데 이게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클러치 페달 자유 유격이나 뭐 이런데 뭐 파손되는 것들 요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한번 설명드리면은 한 30분 이상 정도 소요가 좀 돼요. 그래서 진짜 필요하신 분 있죠. 내가 진짜 필요하다, 요거 설명이 진짜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향후에 요거 먼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필요하신 분만 좀 연락을 주시면은 그때 좀 다시 한번 작업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영상을 다시 한번 떠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35번 자동 변속기에서 토크 컨버터 터빈 축이 연결되는 곳은 1번 변속기 입력 부분, 2번 변속기 출력 부분, 3번 가이드 링 부분, 4번 임펠러 부분. 이거는 변속기 입력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게 토크 컨버터라고 하면요, 여기 요거 좀 한번 해드릴까요? 요거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 엔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플라이 휠인데, 자동 변속기는요 플라이 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때 이제 보통은 플라이 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플레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변속기일 때는 드라이브 플레이트고요, 수동 변속기일 때는 플라이 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플레이트가 있고요, 여기에 토크 컨버터가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토크 컨버터가 장착이 되고요, 토크 컨버터가 장착이 됐으면은 요게 보통은 여러분들 생각할 적에 토크 컨버터 요 끝부분이 TM과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TM하고 이쪽이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요거를 좀 자세히 그리면요, 색깔별로 좀 그려드릴게요. 드라이브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플레이트가 있으면요, 이 드라이브 플레이트는 저희 토크 컨버터 커버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토크 컨버터 커버와 이렇게 연결되고요, 토크 컨버터와 이렇게 연결되고, 토크 컨버터 요 끝부분 있죠, 요 여기 봤을 때 엔진에서 보면 이렇게 뒷부분은요 펌프입니다. 즉 유체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 요 펌프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요 반대편에 이렇게 터빈이 있습니다. 이렇게 터빈이 있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스테이터가 무슨 색으로 할까요? 요 가운데에는 스테이터가 있습니다. 스테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녹색을 또 하면 안 되는구나. 이때는 보라색으로 할까요? 보라색이 TM, 그러니까 변속기입니다. 변속기 케이스입니다. 변속기 케이스에 이쪽이 이제 막혀 있는 거고요. 여기 변속기 케이스에 터빈 가운데 부분이 변속기 입력축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이 전달하는 건요, 엔진에 플라이 휠 또는 드라이브 플레이트가 있으면요, 펌프로 간 다음에 펌프에서 터빈으로 갑니다. 터빈에서 동력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고요. 색깔 또 바꿀까요? 색깔을 오렌지색. 엔진 쪽에서 동력이 나오면 펌프 쪽으로 흘러가고요, 펌프 쪽에서 유체에 의해서 터빈으로 갑니다. 터빈이 회전하면은 터빈의 변속기 입력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토크 컨버터는 토크가 증대가 되는 거죠. 그거는 스테이터에서 방향을 바꾸면서 유체가 여기 펌프에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와 같이 합쳐져서 토크 값이 증대되는 겁니다. 요거는 플라이 휠도 동일한 형태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쪽부터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게, 앞쪽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요, 연결되어 있는 게 펌프 쪽 돌아서 이렇게 간다. 요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댐퍼 클러치는 여기 사이에 여기 커버 요 사이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답은 1번 변속기 입력 부분입니다.
36번 수동 변속기에서 기어 변속이 힘든 경우로 틀린 것은 1번 클러치 자유 간극이 부족할 경우, 2번 싱크로나이저 스프링이 약화된 경우, 3번 변속축 혹은 포크가 마모된 경우, 4번 싱크로나이저 링과 기어 콘의 접촉이 불량한 경우. 답은 클러치 자유 간극이 부족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동 변속기에서 기어 변속이 힘든 경우로 틀린 경우죠. 그러면 기어 변속이 잘 되는 경우예요. 잘 되는 경우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어 변속이 힘들 경우는 자유 간극이 부족할 경우가 아니라 자유 간극이 클 경우 변속이 힘들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있다. 그러니까 요게 아까 그 34번 요거 문제 풀었던 거 있잖아요. 요거랑 지금 다 엮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생각보다 문제풀이 할 적에 설명드리긴 좀 커가지고 우선 이렇게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37번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시동이 가능한 한 변속 레버 위치는 1번 PN, 2번 PD, 3번 전구간, 4번 ND. 요거는 P와 N단에서 시동이 가능합니다. 1번 P와 N. 38번 자동차의 동력 전달 장치에서 슬립 조인트가 있는 이유는 1번 회전력을 직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1번 출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 3번 추진축의 길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4번 추진축의 각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슬립 조인트죠. 슬립 조인트는 길이 변화입니다. 길이 변화. 그래서 추진축의 길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슬립 조인트가 있습니다. 다음 39번 기관의 최고 출력이 70PS 4800rpm인 자동차가 최고 출력을 낼 때 종감속비가 4.8대 1이라고 하면 뒷차축의 X축은 몇 rpm인가요? 이건 암산으로도 충분히 나옵니다. 336, 1000, 1000rpm, 1250rpm, 1500rpm. 답은 1000rpm이고요. 요거는 이게 보통 이렇게도 나오면요, 여러분들 대부분들 무슨 생각하냐면 기관의 출력이 70ps 4800rpm 4.8대 1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정확히 구해야 되는 게 X축의 rpm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70ps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십니다. 70ps를 도대체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이건 넣을 필요가 없죠. 간단하게 엔진에서 엔진 회전수가 4800rpm이라고 합니다. 요때 TM을 지나서 등속 조인트 TM을 지나고 프로펠러 샤프트를 해서 종감속 장치까지 지나고 나서 양쪽 X축이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죠. 이때 TM 변속비, 종감속비, 감속비 요게 다 통합적으로 해서 4.8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4800을 4.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000rpm 나옵니다. 40번 유압식 제동장치에서 브레이크 라인 내에 잔압을 두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1번 베이퍼 룩 방지, 2번 브레이크 작동을 신속하게 한다, 3번 페이드 현상을 방지, 4번 유압 회로에 공기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페이드 현상을 방지한다. 잔압을 두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이 페이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건요, 이제 저희 브레이크를 작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해서 이제 경화가 될 적에, 즉 표면이 딱딱해져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보통 페이드 현상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방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